적자가 아닙니다.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면서 객관성 무주택자들은 서두르지 마세요.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그 기회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29일 월요일 아침 오전 8시 30분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 하락 및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 등을 점검하고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이 오늘 모두 발언을 했는데요. 그 모두 발언 일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변동성이 커진 이유는 글로벌 경제가 전반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우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통화 확대 정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금년 말 예정대로 ECB가 바로 유럽중앙은행이 되겠죠. ECB가 유럽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것은 돈풀기 정책인데요. 이렇게 유럽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종료할 것에 대비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국제투자 자금의 희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무역 분쟁이 크지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둔화되면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하락해 기업의 실적이 저조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무역 분쟁 그리고 금리 인상 등으로 최근 상황이 좋았던 미국 경제마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최근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글로벌 경제의 3대 축인 유럽 역시 하드 브렉시트 가능성, 이탈리의 재정 적자 확대 시도 등 부정적인 소식이 겹쳐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리스크 요인들이 현재화되면서 IMF 등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 및 금융 여건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근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경제는 견고한 기초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선 거시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경제 성장률은 양호한 수출 실적에 힘입어 아직까지 2% 후반의 잠재 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2018년 경제 성장률 전망은 한국은행은 2.7%, IMF는 2.8%, OECD는 2.7%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역시 2012년 3월부터 7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며 재정수지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건전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상수지 흑자폭은 달러인데요. 2015년은 1,060억 달러, 2016년도는 992달러가 흑자를 냈고요. 2017년도는
785억 불 흑자를 냈습니다. GDP 대비 재정 수지는요, 선진국은 지금 마이너스 2.2%, 신흥국은 4.3%인데 한국은 GDP 대비 재정 수지가 플러스 2.3%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대내외 건전성 덕분에 환율이나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를 보니까요, 중국은 70.6%, 브라질은 212.3%, 멕시코는 133.6%, 인도는 108.6%, 인니는 155.6%, 터키는 357.6%에 반하여 한국은 39.7%에 해당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시적 측면에서도 우리 경제 금융시장의 지표는 양호하다. 은행의 단기 외채 비중 BIS죠. 국제결제은행 비율 등도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2016년부터 대외순 채권 상태로 전환됨에 따라 외부 충격에 대한 버퍼도 충분한 상태다. 2018년 6월 예금 취급 기간 대외 채권은 2,080억 달러, 대외 채무는 1,875억 달러로 조사가 됐습니다. 국제기구나 국제신용평가사 역시 한국 경제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IMF 등은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수출 감소 우려 등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은 하향 조정하였으나 여전히 한국의 펀더멘탈은 견고하다고 평가하고 있고, 2018년 성장률 IMF는 3.0에서 2.8로, OECD도 3.0에서 2.7%로, ADB 아시아개발은행은 3.0%에서 2.9%로 평가했습니다. 무디스 등 3대 신용평가사 역시 건전한 대외 건전성 및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한국의 신용 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무디스는요, A 소문자 A2, 스탠더드 푸어는 사는 AA, 피치는 AA 마이너스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골드만사스, 모건 스탠리 등 주요 IB 역시 비우호적인 거시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는 있으나 한국의 경우 재정 지출 증가, 견조한 수출 등이 안정적 성장세를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종합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의 외국인 비율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를 안정적인 투자처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 우리나라의 기초 여건과 무관하게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분석 능력과 자금 여력이 있는 국내 기관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기업 가치 평가에 전문성이 있고 자금 여력도 충분하므로 우리나라가 가진 차별화된 강점을 짚어보고 저평가된 우량주를 선별해 투자한다면 앞으로 우리 자본시장은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이끌어가는 균형 있는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대응 방안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식의 코스피가 2,000포인트가 무너지자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적극 나설 것인데, 증권 유관기관 중심으로 5천억 이상의 규모를 자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글쎄요, 이게 효과가 있을지 좀 의문이 갑니다. 만약에 정부가
증권 유관기관 중심으로 5천억 이상을 자금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하루에 1,000억씩만 주식을 매수해도요 5일이면 자금이 바닥납니다. 글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들어갑니다. 지금 크게 보게 되면은요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으로 중국도 경기가 악화되고 역시 머지않아 미국도 경제가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뭐 고용부진이다. 또 수출이 감소되고 있고요. 역시 이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으로 아무래도 수출이 좀 감소되겠죠. 타격이 있습니다. 또 고용부진, 소비가 또 촉진되지 않고 있고요. 기업들이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투자하지 않고 건설 투자 경기도 지금 둔화되고 있죠. 이런 복합적인 총체적인 위기로 인해서 또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말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식이 하락하는 요인 같습니다. 이렇게 주식도 하락하고 부동산 가격까지 하락한다면 자산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다면 크나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해봅니다. 자, 오늘은 정부가 전반적인 그런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런 대응 방안 그리고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의 원인 등 이런 것들을 분석을 내놨는데요. 글쎄 이걸 다 뭐 정부가 하는 걸 다 믿을 수는 없죠. 당연히 정부가 하는 거 신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기업이나 개미 투자자들도 자기 어떤 기본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잘 그 주식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